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마야 모델링 강의를 맡게 된 정영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지금 잘 소개를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게 된 프로그램은 이제 마야 오토데스크라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나온 마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영화 CG, 영화 VFX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CG랑 VFX를 담당하는 스튜디오 회사에서도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예정이고, 마야 프로그램 교육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참여했던 작품에 대한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위해서 3D 모델링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마야 소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야 본격적인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참여했던 작품인데 오징어 게임 작품을 참여했었어요. 이제 이거는 브레이크다운 영상이라고 해서 CG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CG가 들어가기 전에 비포와 CG가 들어가고 나서의 애프터를 보여주는 걸 브레이크다운 영상이라고 저희 VFX 업계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영화, 드라마, CG, VFX에 참여하고 있고요. 오디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오디오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 CG, VFX에서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한 것에 색을 입히는 텍스처링을 입힌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룩뎁 작업, 그 다음에 모델링 한 것에 뼈를 심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리깅, 뼈를 심어진 데이터, 리깅이 끝난 데이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CG 업계에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델링 교육을 진행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참여했던 작품의 브레이크다운 영상은 봤고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 교육에 다들 참여를 하셨을 테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그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거든요. 요거 예고편을 다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영화를 감상하신 분도 이미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어떤 지금도 있는 하드웨어인 VR, VA 같은 기기를 쓰면은
이제 가상의 현실로 이동이 되죠. 메타버스를 굳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실체와 같은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의 공간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이제 유저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콘텐츠가 저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의 예고편을 다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만화 중에 유레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나온 건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20년 전에 이미 이 멀티버스를 소재로 다룬 만화가 한국 만화 중에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화도 꽤 재미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메타버스를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감상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킹콩도 나오고 검담도 나오고 이 행성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영화 한 편에 다 나와서 그냥 눈 즐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상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멀티버스를 설명하기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좋은 콘텐츠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의 예고편을 다 같이 감상을 했고요. 이제 그럼 메타버스에 들어갈 컨텐츠를 저희는 제작하기 위해서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거잖아요. 해서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야라는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라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할리우드 영화 CG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들에서도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주력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도 가능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모델링 다음 파이프라인 순서는 텍스처링, 룩뎁, 그 다음에 리깅, 애니메이션, FX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한 프로그램 안에 함축되어 다 들어가 있어서 종합적인 토탈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각 파이프라인의 특성화된 툴들이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마야를 약간 베이스적으로 기본적인 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링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모델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야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 구성과 각 버튼들의 기능들, 사용법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컵을 만들어 봄으로써 마야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 툴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렌더라고 해서 우리 유저분들이 만든 모델링을 색을 입히고 질감을 정해서 렌더링, 즉 고해상도의 출력 이미지를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불이 나오는 FX를 이제 특수효과 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메타버스에 자신의 컨텐츠를 넣고 싶고 컨텐츠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모델링을 배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사자가 걷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지금은 이제 모델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지에 이제 각각 수강생 분들의 참여 동기와 목표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메타버스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셨는지도 다 글로 적혀 있어 다 읽어봤는데요. 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혹은 3D 모델링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선발되어서 참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교육을 최대한 3D 모델링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의 설문조사 읽어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전혀 3D 모델링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모두 마야 체험판을 미리 설치해 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야를 켜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 다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메뉴바라고 해서 파일부터 Edit, Create, Select, Modify, Display Window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된 메뉴바예요. 근데 이 메뉴바 바로 밑에 지금 모델링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델링을 아까 설명드린 리깅, 뼈를 심는 작업을 리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깅, 그 다음에 뼈를 심어진 개체를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그 개체에 불이 난다거나 그 개체에 바람이 불어서 털이 찰랑거린다거나 하는 걸 이제 FX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FX. 그 다음에 렌더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델링하고 텍스처 룩랩한 개체를 고해상도의 이미지나 혹은 영상으로 출력하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자신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 교육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태그 팝업 창을 설명드린 이유는 다른 태그를 하시면은 여기 메뉴바가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실까요? 네, 한 번씩 만져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델링을 선택을 하셔서 모델링에 특화된 메뉴 파일들을 설정해 놓은 걸 추천드립니다. 해서 파일은 아마 대부분의 뭐 3D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포토샵 같은 것만 하셔도 파일은 이제 우리가 작업한 씬이라고 하는데 저장하고 새로운 씬을 불러내고 만들었던 씬을 오픈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에디트는 말 그대로 편집하는 건데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넙스가 있고 폴리곤이 있는데 넙스는 이제 넙스와 이제 폴리곤에 대한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같은 구 형태인데 어떤 게 다른 거냐면 넙스는 주로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 쪽에서 쓰이는 모델링 기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처럼 이제 멀티버스에 들어갈 캐릭터나 혹은 영화 CG에서 쓰이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다각형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넙스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폴리곤 기반의 3D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에 카메라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는 이제 화면, 윈도우도 창을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창도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모델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은 아니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 밑에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 곳을 이제 쉘프 바라고 해요. 이제 위에 있던 메뉴바들에 있는 텍스트 기능들을 아이콘으로서 옮겨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아이콘만 보고 직관적으로 툴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이아이는 없는 쉘프바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툴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셔서 쉘프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자신이 주로 쓰는 툴들만 하나의 쉘프바에 모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쉘프바 편집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한 가지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따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보통의 이제 이런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핫키, 그러니까 단축키를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교육기관에 와서 제 PC가 아닌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단축키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쓰던 기능을 단축키로 쓰다가 이제 메뉴바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쓰고 가르쳐드릴 기능을 메뉴바에서 찾을 때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단축키로 다 해놔가지고 그거 조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폴리 모델링 가셔서 스피어 구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패닝이라고 해서 화면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네, 따라하고들 계시죠? 그 다음에 화면을 줌인 줌아웃, 클로즈업 했다가 포커스 아웃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Alt 키를 누르시고 우클릭을 누르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좀 멀어지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가까워집니다. 네,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패닝을 해서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Alt 누르고 우클릭을 누르셔서 드래그를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고정시킨 상태로 이 개체를 이동시키고 싶으시다면 Alt를 누르고 미들 마우스 클릭, 마우스의 이제 휠이라고 하죠. 미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시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조작을 좀 잘못하셔서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 하시면은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메쉬로 한 번에 카메라가 이동되게 돼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패닝을 하게 됐을 때 정 한가운데에 위치되게 돼서 나중에 모델링을 다 끝나신 다음에 F 눌러서 가운데 배치시켜 주시고 한 바퀴 빙글빙글 돌리면서 어디 잘못된 곳이 없나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드릴 것이 여기서 선택 툴인데요. 마우스 커서는 개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마우스 커서 상태에서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드래그를 통해서 복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 선택된 개체는 컨트롤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두 개 정도를 먼저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또 나머지 두 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선택 클릭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선택해왔던 두 개는 셀렉션에 풀려버리고 이제 세 번째 것만 선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혹은 세 가지 이상의 메쉬를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Shift 클릭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먼저 어느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도 모두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 선택되게 됩니다. 이게 셀렉션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런 키나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담당자분에게 전달을 해서 수강생 분들이 모두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다시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해보고요. F 눌러서 가운데 맞춰주고 이 친구를 이제 Q, W, E, R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Q는 말 그대로 셀렉션 툴이어서 이 피벗이 생성이 안 돼요. 피벗은 뭐냐면 한번 개체를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W를 한번 눌러 보실까요? W를 눌러 보면은 위, 앞, 좌우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이런 사각형이 3개가 생성되는데 이거를 피벗이라고 합니다. 선택한 메쉬를 움직이게 해주는 이정표 같은 건데요. 이 친구는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 키와 플러스 키를 통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때 파란색 화살표가 이제 Z축, 정면을 정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X축이라고 해서 좌우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클릭하고 떼지 마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화살표의 방향대로 직선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두색 화살표는 Y축이라고 해서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Z축은 앞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3D, 그러니까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피벗입니다. 피벗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메쉬를 한번 선택하시고 원래는 Q를 누르면 이런 피벗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 W를 눌러주시면 이동시킬 수 있는 직선의 피벗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 E를 한번 눌러볼까요? 알파벳 E를 누르게 되시면 로테이트 피벗이 생깁니다.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회전인데 이 개체를 아까는 W키를 이용해서 직선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엔 E 키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을 클릭하셔서 움직이시면은 Z축, 그 다음에 연두색은 Y축.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원을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 선은 뭐냐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화면을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알파벳 R 버튼을 눌러보면 스케일 피벗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는 건데요. 파란색을 마찬가지로 Z축, 빨간색은 이제 Y축. 네, 저는 지금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실행 취소 키를 눌러서 제가 적용시킨 스케일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 이때
가운데에 있는 피벗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Shift를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실까요? 자, 이때 C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라는 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체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채널 박스라고 있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채널 박스고요. 마우스 커서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레이어 박스입니다. 레이어 박스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볼 것은 채널 박스입니다. 채널 박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다루고 있는 메시의 위치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랜슬레이터 X, 트랜슬레이터 Y, Z, 그 다음에 로테이트 X, Y, Z, 그 다음에 스케일 X, Y, Z가 있는데 지금 트랜슬레이터 X, Y, Z의 위치 값이 나와 있고요. 로테이트는 각도로 표시되면서 9.226도 정도 X축으로 돌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을 모두 잡고 숫자 키 0을 입력해 주면은 정 가운데에 처음에 생성됐을 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WER를 통해서 메시를 위치를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채널 박스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숫자 값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E를 누르면 로테이트 피벗이 나타나잖아요. 이때 채널 박스에서 Y축으로 90도로 움직인다. 그럼 90도로 움직이면은 네, 지금 Y축이 아니라 X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90도가 정확히 움직이고요. 이렇게 숫자 키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팁이 있냐면 다시 E를 눌러서 로테이트 피벗을 생성시킨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축을 회전시키고자 하는 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알파벳 J 버튼을 누르시면 스냅이라고 해서 1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J를 안 누르고 회전을 시킬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J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스냅이라고 해서 딱딱 그 정해진 각도에 맞춰서 회전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때 15도가 아니라 나는 30도 혹은 45도 단위로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로테이트 툴, 지금 로테이트, 그러니까 알파벳 E로서 단축키가 실행된 이 로테이트 툴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툴 세팅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스텝 스냅이 있는데 아까는 J를 누름으로써 이제 앱솔루트 15도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J를 누르시고 혹은 앱솔루트 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앱솔루트로 가신 다음에 원하시는 스냅의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45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45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다시 메시를 선택하고 J를 누르고 움직이고자 하는 회전축을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네,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미 앱솔루트로 해놔가지고 다시 오프를 해볼게요. 오프 상태에서는 J를 눌러야 작동이 되고 이 툴 세팅에서 아예 앱솔루트를 해놓어 두시면은 J를 누르지 않아도 스냅이 걸립니다. 저는 그럼 앱솔루트로 해놓고 J를 누르지 않고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5도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90도도 해볼까요? 90 입력해서 엔터 하고 회전축으로 90도로 딱딱 걸려서 회전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모델링 일을 하시는 혹은 CG 일들 하시는 분들은 투 모니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툴 세팅 팝업 창을 이런 식으로 최상단 메뉴바를 클릭해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나오는 지점에서 딱 놔주시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강생분들도 모두 원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실 테니까 이건 다시 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고정되어 있어서 편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뷰포트 창이 너무 조그매져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쉬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뷰포트 창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 폴리 모델링 셰프바에서 한번 원뿔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스피어도 좋지만 뷰포트를 설명하기 위해선 원뿔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패널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맨 위에 있는 창이 지금 현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네 가지 패널로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뷰포트 창이 바뀌었죠. 이 개체가 있는 창을 뷰포트라고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창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탑뷰, 말 그대로 정 위에서 개체를 바라볼 수 있는 뷰포트 창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창은 프론트 뷰, 앞에서 보는 거고요. 아래 오른쪽에 있는 하단은 이제 라이트 뷰입니다. 이때 레프트 뷰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각 창의 맨 위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여기에도 메뉴바가 있어요. 이때 패널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양한 레이아웃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오토그래픽 가시면은 사이드가 있고, 여기서 뉴 또 가시면은 현재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창은 라이트 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라이트 뷰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체를 한번 더 꺼내 볼게요. 스피어를 한번 더 꺼내서 W 키를 이용해서 피벗을 만들어주고, 원뿔 도형의 왼쪽이 아니고, 여기가 뒤죠. 여기 왼쪽에다가 배치를 시켜보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면은 원뿔의 뒤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이 라이트 뷰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이때 패널에서 뉴 가셔서 레프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라이트 뷰에서 레프트 뷰가 됩니다. 해서 스피어가 원뿔의 앞으로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뷰포트 창이 라이트 뷰에서 레프트 뷰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화면이 너무 작아지는데 작업하기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일 퍼스펙티브로 작업을 하시다가 그때 필요할 때 이제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 탑 뷰로 가게 되는데, 이때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가지 뷰포트를 모두 띄워 놓으시고 원하시는 창으로 간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네 가지 창에서 선택했던 창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택한 창을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 내분할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 바, 그 다음에 탑뷰로 가고 싶어, 그럼 탑뷰로 가신 다음에 탑뷰를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스페이스 바. 네, 요걸 한번 빠르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듀얼 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을 전환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퍼스펙티브 창을 예로 들게요. 퍼스펙티브 창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떼지 마시고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이런 메뉴 팝업 창들이 뜨는데, 이때 한가운데 있는 마야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메뉴들이 팝업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 레프트 뷰, 탑 뷰, 백 뷰, 바텀 뷰, 프론트 뷰 이렇게 뷰포트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창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 뷰이니까 바텀 뷰로 한번 가볼게요. 바텀 뷰로 가게 되니까 원뿔의 밑바닥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마야를 클릭한 다음에 프론트 뷰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상단에 현재 창이 어떤 뷰포트를 표시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피벗이 미니어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Z축은 프론트 뷰, X는 좌우로 이동, Y는 상하로 이동이니까 이 피벗을 보면서도 현재 창이 어떤 창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뷰포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의 기본 단위인 이런 폴리곤들을 한 번씩 꺼내 볼게요.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서 퍼스펙티브 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퍼스펙티브 뷰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이동을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퍼스펙티브 뷰로 다시. 네, 방금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가 다른 창으로 바뀌었어요. 퍼스펙티브 뷰가. 그러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패널을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가셔서 퍼스펙을 눌러주시면 해당 창이 퍼스펙티브 뷰로 바뀝니다. 네, 여기 다시 가서 퍼스펙티브 뷰로 간 다음에 한번 꺼내봤던 스피어도 한번 꺼내 볼 거고요. 더블을 눌려서 피벗을 생성시켜 준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큐브도 한번 꺼내 볼까요? 큐브도 한번 꺼내 보고 실린더, 원기둥도 한번 꺼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꺼냈던 원뿔, 그 다음에 도넛 모양, 도넛도 한번 꺼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랜이라고 하는 평면도 한번 꺼내 볼게요. 모두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 3D는 뭘까요? 점, 선, 면이 모여서 입체를 구성하는 것을 3D라고 하는데 저희가 점, 선, 면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큐브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Alt키와 우클릭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을 하고 있고 화면 시점을 고정시킨 다음에 화면 이동은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lt 우클릭으로 줌인 줌아웃, Alt 마우스 휠로 화면 이동, 회전은 Alt 좌클릭. 불편하시다면 원하시는 개체를 클릭 후 F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큐브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단축키를 또 설명해 드릴 것이 있는데 큐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F9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F9번을 누르시면은 연두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파란색 선으로 바뀌고 각 꼭지점에 자주 색깔 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점, 포인트를 버텍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라는 용어를 제가 앞으로 쓸 건데 버텍스는 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큐브는 정육면체고 6가지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버텍스는 총 8개의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4개, 여기 4개. 그 다음에 선은 자, 여기 보면은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가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셔서 폴리 카운트. 네, 디스플레이 가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셔서 여기서 폴리 카운트 요거를 활성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갈수록 미술관 혹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메타버스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버텍스의 개수가 5000개 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모델링의 버텍스 개수를 일일이 헤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폴리 카운트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내가 지금 선택한 개체의 버텍스 수와 엣지, 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지금 왼쪽에는 화면에 생성된 모든 개체들의 총합을 나타내고요. 그 중에 개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큐브를 선택했더니 버텍스는 8개, 엣지, 그러니까 선은 12개, 페이스, 면은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D, 그러니까 입체라는 점선면이 모여진 것을 설명하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다시 한번 개체를 선택하시고 F9를 눌러주시면 버텍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해서 아까는 메쉬를 선택하고 W키를 움직이시면은 피벗이 생성되면서 큐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큐브를 선택하시고 F9를 누르면 이 버텍스라는 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해서 점을 선택하시고 큐브 전체를 이동했을 때처럼 이 피벗이 생성되고 이렇게 좌우로 혹은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점 자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더 자유자재로 직선적이지 않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F9를 누름으로써 점, 즉 버텍스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드였고요. 메쉬를 선택하시고 F10번을 눌러보시면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엣지라고 표기가 되고요. 선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피벗이 생성되면은 화살표를 드래그 하셔서 선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F12를 눌러서 페이스를 한번, 페이스, 즉 면입니다. 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델링이란 건 결국은 점과 선과 면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고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조각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모델링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는 것은 메쉬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오브젝트 모드로 가시면은 다시 메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F9, 10, 11도 있지만 우클릭을 함으로써 버텍스 모드, 우클릭을 함으로써 엣지 모드, 우클릭을 해서 페이스 모드, 또 이런 식으로 F9, 10, 11의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클릭을 해서 팝업 창을 띄움으로써 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텍스 페이스와 UV는 추후에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선 버텍스, 엣지, 페이스, 그 다음에 개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 모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큐브가 있고 움직이는 법도 배웠고 큐브 자체를 점선 면으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이 단순한 버텍스가 8개 받았고 엣지는 12개밖에 없는 이 큐브를 좀 더 해상도를 높여서 좀 더 디테일한 형태를 구현하고 싶을 때는 점과 선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제는 큐브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 큐브에 점과 선을 추가해서 좀 더 디테일링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채널 박스를 가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이 위치 값을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밑에 여기 인풋에 폴리큐브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 레이어 창을 조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낮추고 네, 이 폴리큐브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또 밑에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큐브의 크기를 스케일이 아닌 큐브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볼 거는 여기 subdivision입니다. subdivision with height, depth가 있는데 위에 스케일과 트랜슬레이터에 있는 XYZ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subdivision에 숫자가 지금 1로 입력이 되는데 얘를 한번 4를 입력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메쉬가 변화가 생긴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에 이제 4개의 면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이어서 양 사이드에 하나씩 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4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3개의 그러니까 왼쪽과 끝은 이제 하나로 인식이 되고요. 이 가운데에 이제 3개의 면을 추가함으로써 1, 2, 3, 4가 됩니다. 여기까지 1로 치는 거죠. 얘네 두 개가 1, 2, 3, 4. 네. 다른 축에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폴리큐브 가셔서 하이트에도 4를 입력해서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뎁스에도 4를 입력해서 엔터. 그리고 큐브를 한번 더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초에 만들어진 큐브는 버텍스가 8개밖에 없었지만 이 친구는 지금 버텍스가 무려 98개고 엣지는 192개, 페이스는 96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서 다시 F9나 10을 이용해서 버텍스 모드 혹은 엣지 모드를 해볼게요. 다음에 버텍스를 선택해서 W를 눌러서 피벗을 만들어 주시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해상도가 낮은 큐브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로우 하다, 하이 하다 라고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하이한 폴리메쉬, 그러니까 엣지와 버텍스가 많은 폴리메쉬일수록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과제를 제출하게 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텍스가 5000개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너무나 고해상도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큐브를 컨트롤한 법을 배웠으니까 다른 개체들도 한번 볼까요?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면 채널 박스가 뜰 거고 채널 박스에서 폴리스피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도 सब디비전의 숫자 값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1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 1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세로축과 가로축에 20개씩 있던 엣지가 이제는 10개씩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로우해진 해상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40을 누르고 입력해서 엔터 하면 이렇게 아까의 20, 20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스피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상도가 높게 되면은 불러오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한번 100까지 올려보고요.
여기서 버텍스를 한번 선택하시고 따라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B를 누르게 되면은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B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버텍스 하나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지만 B를 누르고 소프트 셀렉션의 범위를 B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소프트 셀렉션이 적용될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네, 아까 소프트 셀렉션을 적용하기 전에 컨트롤 했을 때는 버텍스 하나만 따로 움직였지만 소프트 셀렉션을 통해서 버텍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점점 약해지는 힘이 가하게 되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로우한 해상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하이한 스피어, 하이한 해상도를 가진 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소프트 셀렉션의 강도는 방금과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끄고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하이한 폴리메시, 로우한 폴리메시라고 합니다. 주로 영화 CG에서 쓰이는 거는 당연히 하이 메시고요. 왜냐면 실물과 똑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이나 헐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이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초하이 메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조금 낮은 해상도를 가진 게 이제 게임에서 쓰입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CG의 폴리메시는 해상도가 높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는 구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구동이라 함은 게임은 내가 만든 캐릭터가 뛰고 걷고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보값을 유저와 서버와 주고받기 때문에 캐릭터의 해상도가 무거우면은 게임의 용량이 너무 높아지고 게임이 렉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한번 만들어낸 고해상도의 메시를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베이크, 즉 이미 이제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2D 화면 스크린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본다고 해서 렉이 걸리진 않잖아요. 화면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CG에서는 고해상도의 폴리메시를 쓰고, 아무래도 게임 업계에서의 쓰이는 폴리메시는 조금 로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셀렉션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쉐이드 모드를 했는데요. 이거는 숫자 5번 키를 누르면 되고요. 숫자 4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와이어 프레임 모드입니다. 이때 와이어 프레임에서 여기 스무스 쉐이드 5를 누르게 되시면은 쉐이드 모드가 되고, 여기서 이거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드를 하면은 쉐이드 모드에서 와이어 프레임이 추가된 아까의 이제 디폴트 된 설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프트 셀렉션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번엔 큐브로 해볼게요. 큐브에서 우클릭해서 버텍스 혹은 F9번을 눌러서 버텍스 모드 해서 버텍스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알파벳 B를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 모드, 그 다음에 알파벳 B를 꾹 누르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 줌인, 줌아웃을 해서 소프트 셀렉션이 적용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당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메시에 또 이제 폴리 카운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오늘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통해서 지워주시고요. 네, 다음은 아웃라이너 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웃라이너라는 창이 있는데, 이쪽에 우리가 아까 뷰포트 창, 사각 뷰포트 창에서 볼 수 있었던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 버텀 이렇게 있는데요.
버텀은 기본적으로는 생성 안 되니까 지워주고, 요 네 가지가 지금 아웃라이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시프트 클릭으로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맨 밑에 있는 사이드까지 하면은 다중 선택이 되고, 이 친구를 알파벳 H를 눌러서 하이드 되었던 것을 생성을 시킵니다. 언하이드 시킨 다음에 퍼스펙티브 창으로 가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탑이라고 적혀 있는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누르고 F를 눌러 보시면 여기 쇼에 네, 띄워져 있는데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카메라인데, 원래는 퍼스펙티브 창에서 초록색 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하이드를 해주시고, 하이드 하는 게 이제 기본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메시들을 이 아웃라이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 큐브, 실린더, 콘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을 각각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네이밍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A, B, C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오브젝트를 한눈에 일렬로 정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라이너 창도 유효하게 쓰이고요. 화면에서 선택해도 되지만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도 되고, 아웃라이너에서 하나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모두 지워주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야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 알아본 기능들을 토대로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을 만들 때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파일 가셔서 임포트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불러올 수 없겠지만, 이런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일 가셔서 임포트를 누르면은 같은 마야 확장자를 가진 혹은 OBJ라는 3D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컵을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컵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해서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컵을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잠깐 치워 놓은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실린더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네, 되었죠? 실린더가 지금 이 엣지의 개수가 소프트 셀렉션 모드 끄고요. 이 엣지의 개수가 지금 네, 20개라고 뜨네요. 20개는 여기서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채널 박스 가셔서 폴리 실린더 가시면은 여기 20개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개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굳이 20개까지 필요 없으니까 10개로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10개로 줄여두면은 아까 20개 있을 때 하이 메쉬가 로우 메쉬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혹은 F11을 눌러서 페이스 모드로 전환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윗면만 선택이 되게
Alt와 좌클릭을 통해서 패닝, 화면을 회전시키는 걸 패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패닝을 통해서 윗면만 잘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딜리트.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시 실린더를 생성하신 다음에 폴리실린더에서 20을 10으로 낮춰주신 다음에 F11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페이스 누르셔서 Shift 키를 눌러서 중복 선택을 하면서 하나 클릭을 해서 페이스들을 선택하신 후 딜리트. 윗면만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면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밑면도 이렇게 하나하나 Shift 키와 함께 해서 클릭하면 좋지만 너무 느리죠. 아까는 기초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신 거고,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창을 활용해서 일단 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그러면 옆면과 밑면 모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통해서 옆면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옆면만 이렇게 싹 빠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면만 남아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좌클릭으로 옆면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죠. 아까의 컨트롤 Z를 연속으로 눌러서 윗면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 같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을 거냐면 퍼스펙티브 창에서 빠져나가서 탑뷰로 이동한 다음에 페이스 모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퍼스펙티브 창으로 가서 확인하면은 윗면과 아랫면만 깔끔하게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뷰와 탑뷰 혹은 사이드 뷰, 프론트 뷰를 활용하면서 셀렉션을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면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해서 작업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을 뿐이어서요.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을 모두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면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 한 번씩만 끄덕여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설정이 안 들리게 돼 있어서 네,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 모드니까 F10번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F10번을 눌러서 엣지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엣지 모드를 선택하고, 엣지를 윗면, 윗선, 옆선이 있는데 윗선을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활성화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변한 게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Alt 우클릭으로 주민 줌아웃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엣지를 빠르게 더블 클릭. 다시 엣지를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빠르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네,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규칙을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선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빙글빙글 도는 선들을 한꺼번에 다중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요게 규칙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옆선을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키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윗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Shift 키를 안 눌러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선택이 되고요. 옆선만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실린더를 조금 정면에서 보게 한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옆선을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옆선만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동일 선상에 있는 엣지들을 다중 선택하는 거고, Shift를 굳이 안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동일 선상에 있는 엣지들을 다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얘를 왜 그러면 위에 있는 선을 다 선택을 해야 하냐? 여기서 익스트루드라는 거를 할 건데요. 이 익스트루드는 저는 여기 YB 베이지에서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익스텐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단축키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메뉴에 있는지, 네, 여기 에딧 메시 가시면은 에딧 메시 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팝업 창의 최상단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고정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창 띄워 볼게요. 그 다음에 엣지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전체 맨 위에 있는 엣지들만 전체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눌러볼게요.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피벗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죠?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엣지를 전체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누르면 피벗이 방금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엣지를 전체 선택했을 때는 이 엣지의 위치 값의 정중앙에 피벗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된다면 랜덤하게 아무 엣지한테 피벗이 달라붙게 되면서 이 엣지가 있는 곳으로 피벗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피벗은 뭘 의미할까요? 익스트루드는 말 그대로 돌출이에요. 손 흔드시는 분 왜? 아무 괜찮나요? 네. 네, 피벗을 당기셔서 안쪽으로 쭉 당겨 주시면은 익스트루드, 돌출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널 레이어 에디터 창을 보시면은 로컬 트랜슬레이트 Z를 하실 수 있는데 Y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Y로도 움직일 수 있고 X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컵을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Z축으로 움직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도록 할게요. 이때 파란색 화살표를 드래그함으로써 이제 적절한 두께를 설정하셔도 좋지만 여기 변화되고 있는 설정 값을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고 정확한 숫자 값을 줘서 익스트루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익스트루드가 끝났으면 Q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모드에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밑에 선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고 혹은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여기 익스트루드 옆에 컨트롤 E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각 유저분이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워낙에 많이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예요. 한번 단축키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해볼까요? 컨트롤 E를 눌러서 아까와 같이 엣지에 달라붙어 있는 피벗이 생성되면은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Z축으로 쭉. 이때 위의 두께와 아래의 두께가 일치하면 좋겠죠. 뭐 굳이 일치 안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일치시켜 줍시다 해서 마이너스 0.2 엔터.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확인하기 힘드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탑 뷰로 간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가보시면은 윗면과 아랫면이 정확히 두께가 일치하여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랫면이 두께가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탑뷰에서 보이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맨 처음에 스케일과 로테이트도 알려드렸었죠. 이걸 한번 응용해 보자면 두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선택하셔서 익스트루드 또 한번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만들어진 엣지에 기반해서 다시 페이스가 생성이 돼요. 이 방법도 있지만 엣지를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R을 눌러서 스케일 피벗을 생성시킨 다음에 쭉 가운데 피벗을 당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냥 위아래와 두께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보니까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 안에 겉의 면과 같이 이 두께가 생성된 것 안에도 면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브릿지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F10번 혹은 우클릭 엣지를 통해서 엣지 모드로 전환을 시켜 주신 다음에 위에 엣지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 이때 밑에 엣지도 동시에 선택을 할 건데요.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엣지는 활성화가 풀려버려요. 보이실까요?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표시되던 것이 위에 있는 엣지는 풀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중복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위에 있는 엣지를 다시 더블 클릭. 그럼 이번에는 활성화가 풀리지 않으면서 위에 있는 엣지와 아래에 있는 엣지와 위에 있는 엣지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브릿지라는 툴을 쓸 건데요. 마찬가지로 브릿지라는 툴은 여기 에딧 메쉬, 아까 여기 탭을 눌러서 고정시켜 놨던 이 에딧 메쉬라는 창에 위에서 세 번째에 브릿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브릿지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형태가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위에 선과 아래 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엣지와 아래에 있는 엣지가 똑바로 대칭이 돼서 생성이 되곤 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브릿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브릿지라 하면 엣지와 엣지를 다리로서 연결시켜 줌으로써 페이스, 면을 생성시켜주는 툴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형태가 워낙에 단순해서 잘 되었지만 네, 뭐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은 하나만 따로 선택을 해서 브릿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선을 그냥 더블 클릭. 아까는 위에 엣지만 선택되고 아래 엣지만 선택되던 것이 미리 브릿지를 통해 만들어진 페이스 덕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엣지와 아래 엣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더블 클릭만으로도 위에 엣지와 아래 엣지가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은 컨트롤 좌클릭으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브릿지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속면이 채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엣지 모드로 F10번입니다. 엣지 모드로 위에 엣지 선택하시고 Shift를 눌러서 밑에 엣지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에딧 메쉬에 있는 브릿지로 속면을 채워준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컵의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컵의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얇게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속의 면에 채워져 있는 면들은 겉과 면이 똑같기 때문에 얇게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하면 메쉬, 네, 여기 메쉬 툴, 아까는 에딧 메쉬였고 에딧 메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메쉬 툴을 가셔서 탭을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여기 멀티컷이라고 있습니다. 이 멀티컷을 클릭을 해 주셔서 여기 오른쪽에 멀티컷이 활성화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이렇게 Alt와 좌클릭으로 화면을 패닝 시켜 주셔서 적절하게 화면을 구성해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띠가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 멀티컷은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쉬 혹은 페이스 면에 컷을 통해서 엣지를 추가시켜주는 툴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시켜주는 툴인데 지금 속에 있는 면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면을 쪼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멀티컷은 엣지를 추가함으로써 면을 쪼개주는 툴이다. 근데 얘를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하나의 둘레에서는 일직선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89점 몇으로 이렇게 노랗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맨 위를 0, 맨 밑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위치 값을 숫자로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건데요. 이때도 스냅을 하고 싶다. 나는 밑에서부터 딱 10%만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90% 되는 위치에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컨트롤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Shift까지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0% 단위로 스냅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툴이 왼쪽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투 모니터를 쓰면은 항상 고정시켜 준다고 했던 이 툴 세팅이라는 게 또 뜨고 여기서 스냅 스텝을 또 10%가 아니라 25%, 3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0%로 되어 있고요. 저도 주로 10%로 스냅이 걸려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메쉬를 선택하고 에딧 메쉬에 가셔서 메쉬 툴에 가셔서 멀티컷을 누르시고 컨트롤을 해서 밑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밑에 면을 추가시킬 거니까 컨트롤을 눌러서 동그랗게 저는 Shift까지 눌러서 90%에 맞춰서 엣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고개 한 번씩만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10번을 눌러서 F11번을 눌러서 페이스 모드. 저는 우클릭해서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우클릭해서 페이스 모드 해서 면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이든 왼쪽에 있는 애를 클릭하기 전에 Shift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엣지도 더블 클릭을 통해서 동일 선상에 있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더블 클릭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거를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하면은 동일 선상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됩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더블 클릭을 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스들이 선택이 되는데 대신에 Shift를 누르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면을 선택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동일 선상에 있는 페이스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고 생각이 되고 딜리트를 눌러서 페이스를 지워줍니다. 지금 컵의 밑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F10 혹은 우클릭 엣지를 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E 아까 했던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여기 에딧 메쉬 미리 띄워놓은 에딧 메쉬에서 머지 투 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지 투 센터는 말 그대로 머지는 합치다 라는 뜻인데요. 가운데로 모아서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머지 투 센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엣지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쭉 내려가던 속면이 하나로 기결됨으로써 원뿔 모양이 차집합된 그런 컵이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되고, 밑면은 이미 그 끝면에서부터 직선으로 뻗어나오기 때문에 머지 투 센터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머지 투 센터를 해버리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속면들이 하나로 가운데로 몰리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엣지 모드에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줄게요. 컨트롤 E 해서 파란색 화살표를 당겨서 Z축으로 끌어모아 주시고,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어요. 얼추 그냥 적당하게 당겨 주시고, 다시 여기서 바깥을 한번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모드를 꺼주시고, 아까 보면은 여기 왼쪽 보면은 익스트루드 피벗을 보면은 익스트루드 모드가 현재 진행형인 걸 알 수 있는데, 익스트루드 모드를 한번 꺼줄게요. 바깥을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모드를 한번 꺼주고, 다시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머지 투 센터 하면은 이제야 비로소 반듯하게 닫힌 밑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깨끗하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다 되신 것 같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컵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모델링 하시면서 컵의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지름이라든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이쁜 컵을 모델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컵이라는 형태를 구현하면서 마야에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자는 개념이니까, 컵의 이쁨, 그러니까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폴리 모델링에 있는 요 도넛을 한번 또 선택을 해서 도넛을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도넛의 해상도가 너무 높죠. 굳이 이럴 것까지 없습니다. 폴리토러스 가셔서 20,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바꿔줍니다. 하나하나 따로 바꾸셔도 되고, 저처럼 Shift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복수 선택하셔서 10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W를 눌러서 피벗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처음부터 E를 눌러서 로테이트 피벗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까 스냅을 걸리는 키는 J라 그랬죠? J를 눌러서, 제가 지금 앱솔루트 해놨죠? 앱솔루트를 끄고 J를 눌러서, J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텝 스냅을 90도로 해놔가지고 한 번에 됐습니다. 다만 보통은 15도로 돼 있으니까, 여기 리세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 값으로 돌아가집니다. 제가 90도로 해놨던 게 15도로 바뀐 거 알 수 있죠. 리세트를 통해서 바꿀 수 있고요. 해서 J를 통해서 90도 세워줍니다. 이렇게요. 지금 도넛을 만들어낸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W를 눌러서 조금 오른쪽으로 빼주시고요. 이번엔 R을 눌러서 스케일 피벗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 정육면체를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여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W를 눌러서 트랜슬레이트 피벗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좀 해서 안으로 좀 꽂아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컵의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컵의 손잡이가 좀 두껍죠. 이때 도넛을 누르고 폴리토로소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이게 둘레인데 이 도넛 형태의 두께를 설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로 돼 있어서 두꺼운데 이 친구를 0.5로 한번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밑에 있는 섹션 레디우스를 바꿔야 되죠. 0.5로 되어 있는 거를 0.1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줄어듭니다. 근데 0.1은 또 너무 얇으니까
2.5, 3, 0.3. 지금 아마 저랑 이 스케일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실린더는 1로 되어 있는데, 뭐 작업하시면서 나는 크게 할 거야, 작게 할 거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컵의 형태 크기에 맞춰서 이 손잡이를 만드신 분들은 0.3이 너무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0.3이 지금 매직 넘버가 아니에요. 각자 하고 계시는 컵의 크기에 맞춰서 적절한 두께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되셨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때 컵의 안쪽을 보시면 도넛 형태가 손잡이랍시고 만들어는 놨는데 컵의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도넛 형태를 클릭을 하고 F11 혹은 우클릭 페이스를 선택하셔서 안에 있는 애들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때 쉐이드 모드, 그러니까 5번 모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4번, 숫자 4번 키를 누르시면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쭉 요만큼만 선택을 해볼게요. 컵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메쉬들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다시 5번 모드로 가면 쉐이더 모드가 되는데 이번엔 또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아서 컵과 컵의 손잡이가 좀 동떨어져 있죠. 이때 일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컵의 손잡이에서 다시 우클릭 버텍스 혹은 F9번을 통해서 버텍스 모드, 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텍스 모드로 간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들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또 피벗이 만들어지죠. 이때 W2가 아닌 R로 가면 스케일 모드잖아요. 스케일 모드에서 놀랍게도 X축 화살표를 쭉 당기면은 이렇게 X축으로 작아지면서 일자가 돼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위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데 이 X축으로 스케일을 줄이면은 이 가운데 위치를 0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Y축으로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소집이 되겠죠. 이거를 역이용해서 저희는 X축으로만 스케일을 쭉 당겨서 일자로 만들어 줄게요. 프론트 뷰로 가서 한번 볼까요? 프론트 뷰로 가서 한번 보면은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퍼스펙티브 창에서 저는 지금 프론트 뷰로 왔고요. Alt 우클릭을 통해서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 하고 있고 4번 모드 4번을 눌러서 나오는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봤을 때 완벽하게 일자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랬다가 스케일 모드에서 쭉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창으로 가서 얘를 우클릭 오브젝트 모드 한 다음에 W를 눌러서 트랜슬레이터 피벗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쭉 위치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컵의 안에 파고들지 않는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해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옛날 그 아그리파라고 하죠. 미술학원에 있는 그리스 전쟁 영웅의 조각상이 얼굴이 딱딱 끊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다시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요. 메쉬를 선택하고 죄송합니다. 항상 단축키로 해가지고 어느 메뉴창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네, 여기 메쉬 디스플레이에 가면은 소프트 엣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엣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그리파처럼 저해상도의 메쉬가 뚝뚝 엣지를 기준으로 라이팅이 맺히는 게 꺾여서 보이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소프트하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메쉬를 클릭하게 되고 소프트 엣지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아그리파처럼 빛이 맺히던 것이 소프트 엣지를 통해서 이렇게 둥그렇고 스무스하게 빛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엣지를 선택하고 혹은 전체 메쉬를 선택하고 소프트 엣지를 했더니 정작 딱딱하게 빛이 맺혀야 될 부분은 소프트하게 맺힘으로써 이렇게 검게 타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엣지 모드 F12나 우클릭 엣지 모드로 가셔서 위에 있는 엣지 또 위에 있는 엣지들을 선택할게요. 엣지 더블 클릭, 시프트 하고 안쪽에 있는 엣지 더블 클릭,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반대로 얘는 하든 엣지, 딱딱한 엣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평평한 곳은 빛이 플랫하게 맺히고 둥그스름한 부분은 빛이 스무스하게 맺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메쉬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하이한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선택을 해서 소프트 엣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까맣게 보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은 버텍스와 엣지로 더 고해상도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모델링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한데요. 여기서 다시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더 모드로 가신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저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중복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하고 왼쪽으로 쭉 빼면 클론, 즉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되고 만드셨던 거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엣지들을 또 다중 선택을 할 건데 컵의 몸체를 선택하고 엣지 모드로 가셔서 더블 클릭, 또 더블 클릭, 또 밑에 있는 애들 더블 클릭, 그리고 이 안쪽 바닥에 있는 애까지 더블 클릭. 이 안쪽에 있는 애도 하드 엣지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됐죠. 아까는 소프트 엣지여서 희한하게 보이는 라이팅이 맺히는데 하드 엣지로 해서 평평하게 플랫하게 라이팅이 평평한 곳은 평평하게 빛이 맺히도록 하드 엣지로 했고, 자, 엣지들을 옆 엣지 말고 겉에 옆 엣지, 속에 옆 엣지 말고 위와 아랫면을 구성하는 엣지들만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베벨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폴리 모델링 쉘프 창에도 베벨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메쉬 툴 네. 에딧 메쉬 여기 있네요. 에딧 메쉬 보면은 베벨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네요. 베벨이 있고 아니면 폴리 모델링 쉘프 창에도 베벨이 있습니다. 베벨이 뭐냐면 끝을 한번 접어주는 건데요. 지금 선택한 엣지에서 베벨을 눌러주시면 컨트롤 B라고 돼 있네요. 컨트롤 B를 눌러주셔도 되고 베벨을 직접 찾아서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되는데 끝을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끝을 한번 접어주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끄고요. 메쉬를 클릭한 다음에 숫자 3번을 누르게 되면은 सब디비전 모드라는 걸로 전환이 되는데요. सब디비전 모드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버텍스와 버텍스, 그러니까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를 A와 B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A 버텍스와 B 버텍스의 중간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간 위치로 모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간, 얘와 얘의 중간, 또 얘와 얘의 중간, 이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버텍스의 중간 값으로 버텍스를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드가 2, 3번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둥그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3번 모드 하지 왜 베벨을 거치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베벨을 만들지 않고 바로 3번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सब디비전 모드인 이 3번 모드는 버텍스와 버텍스의 중간값을 찾는 이 행동이기 때문에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무 둥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엣지들을 중심 엣지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더 추가해 줌으로써 너무 3번 모드, 그러니까 이 सब디비전 모드가 너무 둥그러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로우한 폴리곤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체를 만들어 주시고, 끝 엣지라고 할 수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을 통해서 엣지를 추가시켜 준 다음에 3번 모드로 로우 폴리곤이지만 하이 폴리곤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네. 로우 폴리곤인데 하이 폴리곤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 친구를, 이 로우 하잖아요. 엣지의 페이스 수가 90개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를 여기 메시 창에 가면은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무스를 한 3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는 페이스 수가 무려 5440개입니다. 그런데 이 90개밖에 안 되는 페이스에 베벨을 추가한 다음에 3번을 눌러주시면 마치 5440개짜리의 메시처럼 해상도가 높게 보여요. 그래서 적은 폴리곤, 적은 메시, 적은 해상도를 가진 메시로도 고해상도의 메시처럼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엣지를 추가하고,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는 엣지를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가벼운데 고해상도처럼 보이는 방법이 베벨을 추가하고 3번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3번 모드는 이제 뷰포트 창에서만 보이게 하는 거고, 나중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सब디비전이라는 태그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벨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끝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스피어나 실린더나 이런 도넛 같은 부분은. 그래서 바로 그냥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도 다시 1번을 가시면은 3번이 풀리는데, 여기서 해상도를 8까지 낮춰본 다음에 이미 이 딱딱한 스피어를 3번으로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도 베벨을 추가할 필요 없이 3번을 눌러서 스무스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해서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예시로 보면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엣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엣지를 기준으로 양 옆에 하나씩 엣지가 더 있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끈 엣지들을 쪼아주는 역할을 해서 3번을 눌렀을 때 너무 둥그레지지 않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서, 이 베벨이 없을 때는 이 엣지들을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돼서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반듯해지지 않고 심하게 둥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컵을 모델링 한 것을 배워봤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받고 싶은데, 마이크 기능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 헤드셋을 끼면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갖고 계신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셔서 저한테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로 타자를 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서 Q&A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이 시간에는 주사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는 어떤 걸 배우냐면 오늘은 기본 폴리메시에서 엣지를 추가하고 빼고 익스트루드해서 컷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는 도형과 도형을 서로 차집합 혹은 합집합을 해서 주사위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4분 정도 남아서 질문을 더 받고 싶어서 제가 딱 55분 정도 교육하고 5분은 질문 타임을 가지려고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 질문을 안 해주셔서 그러면 오늘 수업은 조금 이르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